출품하는 작품은 이전에 구작과 신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작은 메모리얼 안테나라는 2011년부터 제가 좀 다양한 도시에서 야외에 세워진 동상들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에요. 전자기기에는 모두 다 안테나라는 것이 존재해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굉장히 좋은 안테나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또 형태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충족을 시키는데, 일단 동상은 밖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죠. 안테나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고요.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할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좀 더 높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 금속이라는 사실, 형태적인 사실, 그리고 야외에 있다는 이 요건이 동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거대한 안테나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처음 동상들을 만들 때는 그 동상에 일종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죠. 그러니까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는 동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평생 그 동상은 그 이미지에 더 씌워진 채 살아가는 건데, 아무 상관없는 그 자체 형태, 그 자체 물질로만 기능할 수 있는 안테나라는 어떤 역할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이 동상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을 잠깐 내려놓고 동상 그 자체가 존재하는 순간을 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안테나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안테나가 받아들이는 전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테나로서의 동상이 작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날라오는 전파를 잘 받아들이고요. 동상이 크면은 주변 국가, 멀리는 유럽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상들이 어떤 전파를 받아들이는가도 상당히 재미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카이브 작업들이 이번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작인데요. 신작은 좀 특이하게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전에 쓰여졌던 동상들은 수신용 안테나로 썼다는 거예요. 요번에 쓰려고 하는 것들은 송신용 안테나로 하려고 하거든요. 송신용은 영어로 액티브예요. 한국말로 하면 능동적인이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작업 내용 이름이 능동적인 조각이에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나의 영토는 어딘가라는 그 시리즈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 공간에 들어오면 우선 이제 초원의 거인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되는 영상 작품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새로 포맷으로 된 천의 얼굴이라는 3D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이 있고, 회화 작품 2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초원의 거인에 해당되는 건축 모형이 있는데요. 이 모형은 3D 프린터기로 출력된 입체물입니다. 나의 영토는 어딘가라는, 원래는 2019년 대만에서 저희가 이제 레지던시를 하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영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발전시켜온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 의사를 여쭤보셨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물질적인 작업, 환경을 생각한 그런 작품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초원의 거인이라는 이 작품은 흙으로 출력된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에 녹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작업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비물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제작했던 그 조명 설치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비물질적인 형태의 설치를 저희가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작품이 하이브리드적으로 제작되는 방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온라인이나 비대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작품 활동이나 저희가 하는 예술 창작 방식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창작 방식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실내에서 다양한 차원의 그런 작품을 가지고 배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조심스럽고 이게 유용한 방식인가, 미래 지향적인가 혹은 지속 가능한 예술 방식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AA 스쿨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하던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그 자체로 어떤 커다란 부유하는 듯한 선박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업의 특징은 일종의 3차원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작업은 60개의 서로 다른 평행하지 않는 좌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나선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주기를 이루게 되거든요. 지금 이것들은 그 60개의 좌표 평면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 고전 건축에서 나선 기둥을 솔로모닉 칼럼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순수하게 나선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 고딕 시절까지 이 나선형을 모티브로 한 형태가 기둥으로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것 또한 제 작업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형상 자체가 어떤 일종의 기둥,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 하지만 주두와 기단부가 삭제된 공중에 떠있는 어디도 붙어있지 않은 불확실한 애매모호한 상태를 좀 마음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가로로 누워있는 피스들 또한 어떤 바닥에 안착되지 못하고 허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들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땅과 결합되지 못하고 뭔가 좀 불안한 제 개인적인 모습, 뭐 현대인의 모습 이런 거를 많이 상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론에서 시작해서 어떤 실제 적용으로 가는 그런 분류체계에서 이전 작업들은 가장 실제 적용에 가까운 이제 말단에 위치하는 거였다고 보면은 이번 작업은 그거보다는 좀 더 윗단계의 어떤 기하학적인 이론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재료가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이제 캐스팅을 주로 삼게 되면서 처음 원형을 3D 프린팅으로 그러니까 몇 조각으로 조합해서 만든 원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수작업이었어요. 이게 3차원 퍼즐 같은 작업인데 원형이 사출되어 나온 그 캐스팅물이 수축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씩 다 어긋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작업으로 이제 많이 갈아냈습니다. 어떤 주제적 의식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고 무언가 구조물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실험적이고 이론에 가까운 측면들을 전시에 참가하면서 제가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일입니다. 땅이 달구어져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 아지랑이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 모든 공기 이런 현상들이 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구조, 그런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들을 고찰하고 모든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단 미술관의 규모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었고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 어떤 스펙터클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전시의 신작에서 좀 더 많이 염두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조립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AP맵 제주에서의 참여는 어떤 설화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정말 제주도의 설화의 모든 장소를 답사를 해보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을 느끼면서 작업한 계기였고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번에 공간에서의 AP맵 프로젝트의 참여는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그렇게 돼서 확장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규모의 확장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에 관해서 막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레기는 막 정리를 하잖아요. 스티커도 떼고 막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인류세에 관한 다큐를 보고 적지 않은 약간 충격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인간이 남긴 흔적이 닭뼈 아니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니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버려진 플라스틱 위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녹음하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재생 장치로 이루어진 기계인데 오래전부터 이제 소리를 기록하는 에디슨 틴포일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 원리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입니다. 저희에게 새롭다라고 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움직임에 관심이 있어 움직임에 관련된 작품들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움직임이 있는 소리의 파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뭔가 공공적인 프로젝트에 연관을 지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사람의 주거 공간에서 버려지는 거기를 이제 계속 몇 달 동안 돌면서 쓰레기들을 관찰하면서 아 요거에 녹음이 잘 되겠다 아 요건 좀 이쁘네 뭐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주워왔어요. 근데 매번 주워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버리려고 그냥 아유 조금 플라스틱이 붙어있네 해서 플라스틱에 넣은 건지 그런 게 걱정스러운 면이 좀 생겼고요. 인류세 다큐처럼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플라스틱을 왜 이렇게 많이 쓴 존재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도 해주고 서로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굉장한 다른 감정을 가진 어떤 생명체인데 플라스틱만 뭔가 썼던 어떤 존재라고 누군가 다른 개체가 생각을 하는 게 억울하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전시장 공간의 구조나 그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주로 빛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이 가진 아주 반듯한 공간을 좀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을 짜고 거기에 빛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작업을 시도했는데요. 미술관이 천정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기도 하고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이 사람을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느낌의 전시장이어서 제 작업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작업이고요. 그 제목을 제가 빛의 풍경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등이 만들어내는 빛의 풍경 그리고 구조물이 같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이런 다른 공간에서 자연광 말고 인공광도 빛이랑 함께 하는데 그 빛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뒤로 숨겨져 있고 아니면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빛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요소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제목을 빛의 풍경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각은 바닥에 놓여 있어야지. 그 공간에 이렇게 서서 딱 앉아서 존재해야지 공간의 어떤 물리적 구조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구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허공에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면 살짝 조각이라는 느낌보다 이게 힘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했던 방식이라는 굉장히 평소라면 그거 왜 달아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새롭게 시도해본 것 같아요.